네, 안녕하세요. 리쌍크블 이동환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호랑이 이종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호랑이 이종혁 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모였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좀 표정을 밝게 하고 있기가 조금 힘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분석 영상도 올리긴 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한일 4연전 에서 특히 여자 대표팀도 2경기 다 졌습니다만 좀 내용이 달랐고요. 선전했어요. 남자 대표팀은 2경기를 다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논란과 이 팬분들의 어떤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 8월 15일 광복절에 20점 차로 대패하면서 역대 한일전 이 최다 점수 패배를 기록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그 기록이 깨졌죠. 29점 차, 3점수 17개 얻어맞으면서 그렇죠. 진짜 정말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 사실 2차전은 저는 사실 보다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보다가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중간에 껐습니다. 3쿼터쯤에. 다 지금 저희 팬분들,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았을 거고. 진짜로. 솔직히 그분들 경기 내용 생각하면 무죄입니다. 무죄. 왜냐면 경기 보는 게 주말 그래도 프라임 타임이었잖아요. 맞아요. 주말 프라임 타임에 저녁에 경기를 하는데 그 보는 게 약간 그 시청자분들, 팬분들 입장에서는 주말을 낭비하는 느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대표팀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 마주스 감독이나 이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말 무거운 내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분석 영상 통해서 이번 맞아요. 대표팀 2연전의 문제점들을 짚었는데 이종혁 기자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술적인 이야기야 이동환 기자가 많이 했고 동환 형이 워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1시간이 넘는 영상이었죠. 그래서 사실 전술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는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빼는데 저는 여전히 실망스러웠던 거는 니콜라이스 마주스 감독의 인게임 조정 능력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정신력, 선수들의 이런 경기력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저는 선수들한테 이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감독이 이미 세팅을 잘못 해놨는데 준비하지 않았던 투쓰리 지역 방어를 갑자기 사용해가지고 선수들한테 혼란을 줬는데 야기했는데 어떻게 선수들이 그거를 맞춰가지고 수비를 잘하고 수비 3점 로테이션 외곽 라인 로테이션을 다 따라갈 건지 저는 감독에게 그리고 코칭 스태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네, 저는 이 도쿄 참사는 마주스 감독이 진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지기 전에 어떤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식 인터뷰도 그렇고 경기 후 정말 또 사비를 써가지고 가신 또 기자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도 가려고 했지만 또 상황이 안 돼서 못 갔는데 그 기자분들한테도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그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협회 차원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없었어요. 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혁 기자가 평소에 말이 그렇게 빠른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진짜 약간 거의 속사포 랩을 듣는 기분이에요. 초반부터 그 정도로 이종혁 기자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듯한데 그렇죠. 이종혁 기자 말대로 지금 이제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는 이 2연전에서 쓴 투쓰리 지역 방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원래 준비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오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은 게, 그러니까 그 팬분들이 이제 이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 정신력 문제를 지적하는 것. 근데 실제로 경기를 보면은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만한 장면들이 나와서 맞아요. 팬분들이 그걸 지적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평가전 이후에 이야기를 나눈 한 농구인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화면만 봤을 때는 선수들이 걸어 다니니까 물론 선수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이게 선수들이 정신력도 없고 그냥 이기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가장 바탕에는 그 선수들 스스로 이제 이 지금 현재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어떤 답답함과 어떤 실망감 그리고 진짜 완전 크게 밀리고 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선수들의 이 멘탈에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게 그냥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선수들이지만
사실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에는 코칭 스태프에 있다. 예, 여기는 이 마주스 감독의 책임 그 부분도 마주스 감독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고 저는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선수가 열심히 해야 됐지만 왜 선수들이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생각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해요. 1차전에 39점까지 밀렸었나요? 1차전 때. 근데 2차전에 뭔가 수정이 이루어져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선수들한테는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기를 선호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 감독이 마주스 감독인데 근데 본인은 준비하지 않은 것들을 해놓고 그리고 점차 확 벌어지는데 달라지게 수정하는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전략을 숨긴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뭐 바라는 희망적으로 바라는 시선도 있긴 해요. 윈도우 4를 위해서 이제 연습했던 걸 숨겼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실전에서 써먹기 위해서 훈련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일본한테 대패를 2연패를 하고 난 다음에 윈도우 4에서 좋은 경기력이 갑자기 확 나올까? 저는 그것도 사실 물음표가 붙긴 하거든요. 저는 아니 뭐 모든 전략을 친선전에서 다 공개할 필요는 없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들리는 뭐 이종 기자 말씀하신 그 소문대로 숨기려는 의도로 이 친선 2연전을 치렀다면 이렇게 아니 숨겨도 적당히 경기를 치러야지. 이건 뭐 두 경기에서 참패를 당했고 사실 지금 한국 농구 역사에 유례가 없는 맞아요. 치욕의 사실 2연전이에요. 정말로. 맞아요.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숨겨야 되나?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숨기려 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더라도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광복절의 상징성, 그러니까 아무리 다가오는 윈도우 4 아시안 게임이 더 중요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죠. 뭐 제 1승 1패 기대 안 해요. 이정현, 이현중, 맞아요. 최준용, 송교창 다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전력이 정상이 아니었고 일본 대표팀은 첫 경기는 사실상 뭐 와타나베 유타 빼면 풀전력으로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길 거라는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다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뭔가 이 팬들에게 그리고 선수들 스스로 좀 더 힘이 나게끔 하는 내용이었으면 했는데 전혀 정반대.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동환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는 마주스 감독의 색깔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계속 치르면서 수정하고 발전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마주스 감독 부임 후 6경기 했고 1승 5패예요. 근데 경기를 보면 볼수록 뭘 하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게 팬들이 보시기에도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어쨌든 여자 농구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자 농구 2차전에 뭐 버저비터 맞고 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 내용을 보였잖아요. 1차전과는 다른 2차전에 수정된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자 농구를 보시면서 많은 팬분들이 희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남자 농구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1차전 완전히 무너졌는데 2차전은 완전히 심연으로 빠져버렸죠.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또 이제 윈도우 4가 진행되는데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수습해서 경기를 치를 건지 저는 좀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주스 감독 부임 이후에 1승 5패입니다. 맞아요. 1승 5패고 뭐 첫 두 경기 정말 너무 준비가 짧았다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했던 그 첫 뭐 대만, 일본 원정 뭐 그 경기 빼도 4경기에서 1승 3패고 두 경기는 참패, 한 경기는 대역전패, 그렇죠. 한 경기는 질 뻔한 경기를 겨우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상이 모두 대만, 일본인데 마주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 6경기를 하는 기간 동안 대만을 상대로 국제 경기에서 2연패를 한다든지 일본의 역대 손에 꼽히는 점수를 패한다든지 굴욕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최근 4경기는 이현중 없이 치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이제 뭐 우리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건 솔직히 저희가 마주스 감독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주스 감독이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왜 이런 이제 대표팀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대표팀 경기력이 왜 안 나오고 있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감독이나 코치가 미디어를 대상으로 그 팀의 농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주스 감독이 이제 그런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한 질문에 이제 뭐 모호하게 답하거나 짧게 답하는 것을 저는 이해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많은 외국 감독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그걸 다 굳이 맞아요.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만 마주스 감독은 그게 좀 설명이 부족한 게 너무 심해요. 예,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적대시하죠 사실. 사실 그렇죠. 미디어를 적대시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답답한 거죠. 아니, 그래서 미디어의 취재가 대표팀이 이렇게 운영된 일에 이 정도로 제한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노출을 꺼린 것은 결국에는 이기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제한해놓고 공개를 제한해놓고 미디어의 접근조차 막아놓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보면 도대체 뭘 위한 행동이었나 그거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윈도우 4에서 이 레바논 원정 사우디를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어떤 반전을 마주스 감독이 이뤄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어느 정도로 확 나아질까요? 저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뭐 이 일본전 2연패로 인해서 대표팀 사기는 실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협회 내부에서도 이 마주스 감독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미 지금 사태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줄스 감독이 이 대표팀 부임했다고 했을 때 한 유럽 농구 관계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줄스 감독은 하위권 팀만 맡았고 우승권 팀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라트비아 혹은 러시아에서는 가성비 감독으로 통했고 맡은 팀들이 언제나 수입 밑바닥을 맴돌았다. 뭐 좀 더 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그가 아시아 상위권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따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거다. 농구를 잘 알지만 고집이 세고 엄격해서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는 타입이라 리투아니아에서도 이런 기행들로 문제가 있었고 성적 부진들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한두 달이면 선수들도 기대를 줬고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과연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는 다른 이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이제 이 선임을 했겠지. 저는 그래서 희망을 걸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얘기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엄격하고 자율성 주지 않는데 그래서 선수들한테 하나하나 다 이제 코칭을 한다고 하죠. 뭐 식단도 그렇고. 근데 지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선수들 사이에서도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대만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마줄스 감독이 너무 많이 경기를 앞두고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오히려 최준용 선수가 조금 긴장을 풀어줬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점점 더 이 의문부호가 커지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진짜. 이제 지금 저희 방송 보는 시청자 여러분은 이 유럽 농구 관계자의 마주스 감독의 평가에 대해서 응? 이번 2연전 끝나고 나온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종혁 기자가 말한 이 내용은 실제로 마주스 감독이 부임해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종혁 기자가 전달받았던 내용이고 저도 봤어요. 이종혁 기자가 공유를 해줬어요. 맞아요. 저한테. 그 날짜가 이게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이어서 내용이 맞아요. 이거는 좀 치우쳐진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건 뭐 저희가 부임 이제 막 하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은 감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와 이 정도로 평가를 하는구나 해서 그냥 놀라고 그냥 일단은 뒀는데 이제 지금 한 6개월 지났나요? 마주스 감독 그쵸. 부임? 네, 부임 이후 한 6,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종혁 기자도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꽤 맞아요. 있죠. 그 그러니까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때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마주스 감독도 인지를 하고 본인이 조금 더 이 한국 농구를 위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라면은 조금 본인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전 감독, 전임 감독이었던 안준호 감독 능력 부족이라고 해서 마주스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 지금 1승 5패거든요. 근데 안준호 감독 때 사실 이렇게 1승 5패로 간 적이 사실 없잖아요.
없죠. 네. 네, 오히려 결과는 어, 좋은 편에 속했죠. 사실 얼마나 더 인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해준다면은 어떤 본인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설명이라도 해준다면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런 얘기도 없고 얼마나 더 인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 이제 월드컵 진출 저는 낙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낙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솔직히 이런 흐름으로 가서는 그렇죠. 막 하나에 확 반전되는 게 있지 않는 이상은 네 저는 금메달도 낙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되죠. 맞아요, 진짜. 예, 사실은 너무- 농구 팬들은 이미 4년 전 그 이제 아시안 게임 때 그 이제 정말 또 치욕스러운 경험을 했잖아요. 일본 이진에 패해버린다든지 그 정말 우리 대표팀 역대 최악의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참사였죠. 그때 항저우였죠. 항저우 참사. 항저우 참사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 게임을 불과 이제 시작을 지금 한 달도 안 남아서 한 20일 남았나요? 20일 앞두고 지금 이런 경기력은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기 충분해요. 아니 그때 그런 일이 있고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온갖 모든 스포츠 팬들에게 조롱을 당했죠. 농구를 평소에 안 보던 팬들 와 이제 한국 농구 망했다. 역시 한국 농구 뭐 우물안 개구리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거 농구 팬들에게 되게 치욕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왜 보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농구 좋아한다는 이유로 들어야 됐으니까. 근데 그쵸. 지금 그 트라우마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 레바논 사우디로 이어지는 이 윈도우 4 일정에서 내용적으로 완벽한 반전을 이뤄내야 뭐 여론도 그렇고 지금 뛰는 선수들 사기도 그렇고 확 맞아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8월 말 2연전은 이 마줄스호의 운명 그리고 우리 아시안 게임의 운명을 결정질 일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뭐 가장 최근에 항저우 때도 그렇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 때도 그랬죠. 사실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이 계속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황금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정현, 이현중 뭐 이런 선수 다 있고 뭐 고참급의 이승현, 장재석, 최준용 이런 선수도 있는데 뭐 안영준 선수도 이번 12인에 합류했고 멤버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 좀 여세를 좀 몰아서 국제대회 성적도 내고 그게 KBL로까지 이제 흥행이 이어지면서 다시 농구에 붐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라 사실 원색적인 비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이제 저희도 이제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비판할 부분 비판하고 있지만 이런 결과 내놓고 비난 나온다고 해서 비판받는다고 섭섭해하면 그 대상이 잘못된 거.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못하면 적당히 못해야죠. 이거는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저희- 좀 더 지켜보려고 하지만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로 예시를 지으면은 저희 두 번째 영상 때 이동환 기자가 세 번째 영상 때죠. 이동환 기자가 많은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우리 네. 이정 기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제가 가장 아끼는 너무 고마워하는 동생이거든요. 아끼는 건 모르겠는데 고마워하는 건 알아요. 왜냐면은 온갖 잡일을 전 다 시키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진짜 누가 들으면은 무슨 노예 부르는지 알겠어요. 예? 이정 기자가 먼저 도와주고 이렇게 센스 있게 챙겨주면은 저는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저한테 또 탕수육에다가 차돌짬뽕까지 네. 예, 맛있게 얻어먹지 않았습니까? 탕수육 한 3점 먹었습니다, 저. 무슨 아니, 이동 기자 한 점 먹는 순간 내가 왜 소짜 시키자니까 자꾸 미니 시키자고. 예? 너 이럴 줄 알고 나 많이 먹을 줄 알고 소짜 시키자고. 일단은 아무튼 자, 이제 제가 일단은- 했는데 네. 자, 돌아와서 그리고 예. 지금 조금 농구 커뮤니티에서 조금 화두되는 얘기가 있죠. 지금 하윤기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을 나오지 않으려고 꾀병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 네, 게 있죠 좀. 맞아요. 네. 일단은 저도 여러 방면에서 체크를 했는데 음. 이번 주에 하윤기 선수가 수술 후 7개월 차가 돼서 MRI로 이제 검진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검진을 받은 결과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았고 한 달은 더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겨우 러닝을 하는 수준이지만 한 달 정도는 그 러닝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의사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재활을 가벼운 러닝하면서 재활한다는 맞아요, 이야기가 맞아요. 있었는데 이게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예. 발목 수술한 부위 반대편 부위에 골멍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건 가능하지만 방향 전환하는 동작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은 더 쉬면 안 되고 그래서 KT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낙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2라운드 정도까지는 하윤기 선수 없이 갈 생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 지금 네. 그럼 하영기 다가오는 시즌 초반도 복귀를 네. 못하는 거네요? 네. 아 그럼 아시안 게임은 절대 못 뛰네요. 어. 왜냐면 2라운드까지면은 10월 초에 개막하니까 10월, 11월. 그쵸. 그러니까 빨라도 이제 2라운드 시작이면 12월쯤이라고 봐야 그쵸.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9월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은 절대 못 뛰는 건데. 그러니까 9월 중순 말까지는 어쨌든 조금 뭐 상체나 재활 위주의 훈련을 가져가고 그 후에 이제 좀 동작을 통해서 원래 본인의 이제 몸을 100%로 올린 다음에 근데 그 기간이 사실 한 달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KT 내부에서는 2라운드까지는 아마 못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하윤기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윤기 선수 없이 사실 너무 많이 이제 골 밑에서 상대한테 너무 많이 털렸잖아요. 뭐 대만에서 길백도 그랬고 사실 뭐 일본전에서 뭐 조시 호킨슨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하윤기가 만약에 정말 꾀병이다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몰아가서 막 하윤기가 뭐 아시안 게임에 뽑혀요. 근데 가서 제대로 된 몸놀림 보이겠습니까? 많은 시간 뛰다가 또 부상당하면 어떡할 것이며 그리고 하윤기 선수가 제대로 된 몸놀림 안 됐는데 나왔다고 하면서 또 비난이 될 텐데 이거는 조금 저는 하윤기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꾀병은 절대 아닌 걸로 예. 그리고 지금 뭐 시즌 개막 복귀는커녕 2라운드까지 못 뛸 정도인데 꾀병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 농구계 소문을 뭐 누가 냈는지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선수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거 전에 듣는 사람들은 진짜야? 그쵸. 네. 하나의 의혹이 될 수 네. 있는 거니까 의혹이 사실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러면은 하윤기는 시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렇죠. 이득을 위해서 대표팀에 안 간 이런 선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그런 일도 종종 있었어요. 국가대표를 위해서 선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던 시제. 물론 선수의 스스로의 희생은 필요하죠. 항상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과거 최진수 사례. 네. 정말 유명하죠. 최진수 선수가 대학에 있을 때, 그 어떤 국내 농구계의 압박에 의해서 대표팀 합류했다가 이 선수의 어떤 그 뭐랄까 대학 커리어가 망가졌죠.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지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시안 게임도 중요하고 대표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진짜로 아픈 선수를 마치 꾀병 부리는 선수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루머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어도 팩트가 아니면은 팩트를 확인을 못했으면 함부로 소문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선수만 희생양이 되잖아요. 참. 어쨌든 이적 기자는 팩트를 체크를 하신 거고요. 그 KT 훈련장을 가면은 이제 하윤기 선수가 1층 뭐 재활하고 뭐 2층에 이제 마지막에 미팅을 위해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갈 때 보면은 계단을 내려갈 때 보면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는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 보면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뒤 돌아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동작처럼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 조심을 하고 있어요. 뒤로 내려가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잡고서 이렇게 조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거에서 조금 연결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골밑이 밀리기 때문에 하윤기 필요하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기화 선수부터 먼저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화 선수 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 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농구협회 관계자께서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했다고 뭐 공개는 못하지만 이 정도까지 했다고 얘기를 들을 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정도 공개를 못하면서 지금 결과를 내놓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건 그냥 시간만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책임한 협회에 조금 무책임하기 때문에 하윤기 선수에 대한 거랑 좀 연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 그렇게 중요하고 월드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결과를 낸 게 어떤 게 있는지 협회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소통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남녀 대표팀에 기아 선수 한 명도 못 구하면서 무슨
하영기가 꾀병이고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맞아요. 퍼지고 지금 실제로 이제 남녀농구 모두 기아 작업이 진행 중인 선수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진행된 선수. 지난 시즌 중반에 그 삼성의 캐림 칸터 선수 얘기가 살짝 있었죠. 근데 삼성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그 후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칸터 실제로 선- 네. 삼성 관계자 그러니까 말 그때 따르면. 제가 네. 이제 저희 리쌍크블에서 이 선수는 청소년 대표팀 경력이 있는데 가능한가? 근데 삼성에서는 알아봤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협회에서는 이제 이 선수에게 어쨌든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미팅을 한 이후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와 이런 것까지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 와 이런 것도 안 했다고? 이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진짜 네. 부러워해야 되는 게 그 제가 어제 그 신한은행 여자농구 신한은행과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연습을 네,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되게 괜찮은 빅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수 누구지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아 선수더라고요. 다 기아 선수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를 무시하는 인도네시아는 어쨌든 농구 쪽에서는 약체잖아요. 그쵸.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이런 약체에 속하는 아시아 국가조차도 기아 선수를 그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회가 농구 인기가 없어서 그렇고 뭐 무슨 뭐 법무부의 승인과 뭐 이거 다 핑계예요. 진짜 협회는 농구 대표팀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표도 팔고 그러면은 대표팀이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금 선수 뭐 기아 선수 영입은 물론 기본적인 선수 복지에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목동에 있었던 그 백화점 네네네. 사건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건 약간 선수들 가지고 장사만 맞아요. 신경 네. 쓰나? 예, 그 정작 경기력이나 기아 선수 영입이나 선수 챙겨주는 거, 선수들 뭐 기본적인 식사부터 의식주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메디컬 어떤 관리, 맞아요. 예, 부상 선수들에 대한 관리. 그래서 소속팀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맞아요. 부상 있는 선수 대표팀 가면 관리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못 신경 쓰면서 그 선수들 앞에 내세워서 행사하고 표 팔고. 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하고 마케팅하는 건 당연히 좋은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거 한쪽만 진행되니까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비슷한 거예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차에서 이렇게 서로 올라오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아니 사인 250명 해주고 그렇게 해서 15만 원인가 그 이상을 구매를 해야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야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선수의 유니폼이 이 뭐 마킹이 들어간 유니폼이 팔리면은 몇 프로의 수수료를 준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로. 근데 농구에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저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기본 처우. 2년 전에 평가전 때 제가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사우나 횟수 제한이 있어서 경기를 치른 후에만 사우나를 쓸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게 좀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좀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2년 전 평가전 그 그렇죠. 도쿄 원정 그때도 이번에 똑같았어요.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했었고 호텔도 똑같았어요. 그때 이제 그 네. 1승 1패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사우나 횟수 제한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선수 회식이 있었는데 끝나고 2연전 끝나고 네, 2연전 끝나고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저녁에 회식이 있었는데 협회 관계자 없었고 선수들끼리 그리고 선수들끼리 이제 뭐 내기 같은 걸 해가지고 결국 오재현 선수가 이제 금액을 지불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땠을까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회식 같은 건 전혀 없었는데 선수를 자연스럽게 사우나 같은 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우나가 중요하다 아니다. 사우나가 선수들의 경기력에 지장이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 단편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협회에서는 좀 선수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현대백화점 이런 행사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들의 잘못인데 선수들 그 인원을 늘려가지고 선수들에게 부담 가해주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부터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지금 사우나는 횟수 제한에다가 선수들 눈치 보여서 이번에는 못 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못했다고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쵸. 거기다가 회식은 선수들이 협회 관계자는 참석 안 하고 선수들이 자비로 하고. 맞아요. 예. 예. 아니 그러면 배구 협회가 그 여자 배구 대표팀 좋은 성적 거두고 김치찌개 회식 시켰다고 말 엄청 옛날에 많았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화나가지고 막 쏘고 쐈다고 그냥 밥을
근데 우리는 더 심하네요. 그쵸. 김치찌개조차 안 맞아요. 주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진짜 2년 전에는 제가 2년 전에 아. 현장을 갔을 때는 전 협회 관계자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협회 관계자들이 좀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윈도우 2 때인가요? 오키나와에서 했을 때도 협회 관계자 갔었는데 기자들한테도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죠, 사실. 뭐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했다고 하죠. 이제 현장에 간 기자들이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보도자를 뿌려버리고, 그럼 그게 현장에 간 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맥 빠지는 거거든요. 현장까지 가서 본인들 열정적으로 취재해서 기사 쓰고, 어쨌든 타국이기 때문에 빨리 이동해서 이제 숙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보도자료가 나와버렸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사비를 써가지고 가서 뭘 하기 위해 갔느냐 이거죠. 이거는 조금 협회에서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키나와 때도 그랬고 이번에 도쿄에서도 그렇고 2번 연속으로 그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간 기자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사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기자들은 어차피 사실 애초에 가는 것 자체가 사비 들여서 이제 약간 맞아요. 진짜 그냥 농구 좋아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신경을 그것도 미디어 대응도 신경을 못 쓰시면 이제 기자들 아예 안 갈 텐데. 안 가죠. 네, 마주스 감독은 가면은 인터뷰 안 해주고. 이야기도 제대로 안 해줘. 네. 가면은 뭐 그래도 가서 어떻게든 뭐 하려고 취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취재한 거 기사 쓰려는데 협회가 그냥 그거 생각 못 하고 이제 먼저 그냥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받았을 수 있게 기자 맞아요, 자료 맞아요. 뿌려버려. 사실 이게 그 미디어 쪽 일을 안 해보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현장의 기본적인 좀 룰이라서 룰이죠, 룰. 예. 예, 취재 현장의 룰이라서 야 이거 저 이야기 듣는데 좀 심각하네요. 네. 아무튼 네. 요렇게 얘기하고 사실 바뀌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실 뭐 새판 짜자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농구의 현실이라 더 씁쓸하고 이렇게 목소리 내서 얘기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해도 어차피 뭐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움직이고 조금씩이라도 좀 발전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표팀과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네, 정말 안 좋은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좀 침울한 어떤 이야기여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죠. 저희가 이렇게 좀 비난하고 좀 비판하고 했던 것들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너네 너네 뚱땡이들 둘 나와가지고 너네 설레발 떨더니 봐봐 이렇게 좋은 결과 냈잖아. 이런 비난을 저희가 오히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심정입니다. 대표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현중 선수가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윈도우 4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맞았습니다. 다음 주거든요. 네. 다음 주쯤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때도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상컵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